여기 좀 같이 보자. 항등식 부분. 동영상을 안 본 친구들은 집에서 다시 보세요. 그 부분은 수업 시간에 다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따로 설명은 안 할 건데 기본적인 내용은 한 번 더 같이 보자. 일단 항등식이라는 단원이 나와. 항등식을 풀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솔루션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첫 번째가 개수비교법이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이 있다고 했어. 그냥 말로 편하게 얘기하자면 나중에 영상을 보면 자세하게 나오니까 지금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개수비교법은 숫자를 개수를 비교하는 거야, 그치? 예를 들면 뭐 ax 플러스 b는 3x 플러스 2인데 얘가 문제에서 x에 관한 항등식이래.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개수를 비교해서 a는 3, b는 2라고 푸는 거죠. 간단하지, 그지?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게 알고 싶으면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면 x에다가 뭘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x에다가 그냥 1을 대입해. 그 다음 2 대입해. 그러면 식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연립하면 a, b가 나오겠지. 그래도 어차피 똑같이 a는 3, b는 2가 나오겠지만 식의 형태가 이렇게 전개되어 있을 땐 당연히 수치대입법보단 개수비교법이 더 편하겠지. 보자마자 나오니까 개수비교하면. 그럼 수치대입법은 언제 쓰는 거야? 어쩔 때 쓰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걸로 나와 있을 때 얘가 뭔지 모르잖아. 그지? 그지?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래. 이럴 때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는 거야? 1을 대입하고. 왜? 1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얼마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2를 대입하면 얘도 또 없어지니까. 1을 대입하면 얼마야? 그 다음 2를 대입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식을 이제 연립하면 AB가 나올 거 아니야. 이런 게 이제 수치대입법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영상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개수비교법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식이 전개되어 있는 형태일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수치대입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인수분해된 느낌으로 식이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막 fx, qx, 뭐 px, 뭐 gx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할 때 이럴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대입할 이런 수치들이 존재할 때 쓰는 거다. 왜 대입할 수치가 존재하는 게 중요하냐면 식의 형태는 굉장히 유사하지만 선생님이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대입할 수치가 있어 없어? 없잖아. 뭐 대입할 건데? 그잖아. x에다가 뭘 대입해도 이 식이 성립하긴 하는데 얘가 뭔지 몰라. 얘를 0으로 만드는 숫자가 없어. 그럼 대입할 숫자가 없잖아. 그럼 이럴 때는 얘는 뭐냐? 수치 대입법인 척 하는 개수비교법 문제야. 얘는 대입할 수치가 없으면. 대입할 수치가 없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 얘는 그럼 뭘로 풀어야 돼? 개수비교로 풀어야 되죠. 개수비교도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개수비교를 하는 방법은 생각을 해줘야 돼. 생각을.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럼 이 식이. 응? 이 식이. 1차식이겠죠. 얘가 3차, 얘가 2차, 그럼 얘는 1차겠죠. 1차식이겠지. 1차식이면 몇 x로 시작하겠냐? 몇 x로 시작하겠어? 최고차를 봐봐. 1x로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냥 씹어 놓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다 전개해. 이제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는 거야. 이때는. 이해돼 무슨 말이지? 그래서 대입할 수치가 이런 대입할 수치들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얘에 대해서 띵킹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 식을 전부 다 만든 다음에 전개를 해서 뭘로 푼다? 이거는 개수 비교로 풀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맥락이에요. 항등식에. 그리고 우리가 항등식을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x에 관한 항등식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x를 문자 취급하는 게 너무 익숙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k에 관한 항등식, a에 관한 항등식, m에 관한 항등식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x는 상수 취급을 해야 돼. 숫자 취급을. 이런 a, b, c처럼. 근데 그걸 못 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 그러면 안 돼. 만약에 문제에서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나오면 이 식은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냥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 x-y 플러스 1 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를 0 얘를 0으로 만들어서 연립해서 이제 x, y를 구해야지 얘들아.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k에다가 뭘 대입해도 이 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k만 문자 취급하고 k 앞에 있는 모든 개수들과 상수항까지 0이라고 식을 세우는 거잖아. 이게 항등식이지. 그래서 어떤 식에 나왔을 때 이게 어떤 문자에 관한 항등식인지를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해주고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니? 알겠지?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 슈마로 넘어가면 선생님이 식의 재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놨어. 이거는 동영상을 참조하시고 동영상을 보고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개수의 총합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에서 설명해놨어. 얘도 동영상을 참고를 하시고 요거를 설명 잘 들어야 돼. 영상에서 요거 중점적으로 설명해 줬으니까. 왜? 우리가 이거 처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기본 이론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슈마 이론을 위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야. 너희가 이제 안 배웠을 만한 내용들 아니면 좀 깊이 들어가는 내용들, 책에 안 들어오는 내용들. 그래서 영상을 반드시 좀 집중해서 시청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 문제 푸는 데는. 동영상을 안 본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얘기해주게 해. 개수 총합은 지금 여기 몰라서 상관없으니까 재탕에 관련된 내용만 한번 얘기해줄게. 요거 알아야지 지금 문제를 풀겠네. 문제가 나와 이게 지금 여기서. 이게 3단원에도 나오고 4단원에도 나와. 얘들아 영상을 보고 오라고 그러면 보고 와. 알았지? 이거 다 보고 왔으면 얼마나 깔끔해. 바로 문제 풀 수 있는데. 다 아니까. 자, 출제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출제자 입장에서 항등식 문제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나눴더니 몫은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3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을 보자마자 이렇게 식을 세워야지. 이 식을 얘로 나눴어. 몫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보통 몫은 QX라고 나와요. 나머지를 R이다. 이런 식으로 검산식으로 식을 세워야 되죠. 알겠지? 문제 나오면. 그럼 얘는 항등식이라는 말이 문제에 안 나와. 얘들아. 왜? 항등식이니까. 그런 말이 없어도. 왜? 아니 얘로 나눴대.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야. 그러면 얘를 당연히 전개하면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검산식이니까. 이게 당연한 거잖아. 좌변 우변이 똑같으니까 얘를 왼쪽으로 싹 다 넘기면 0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항등식이라는 말이 안 나와도 항등식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출제자 입장에서 항등식이라는 말을 해주기가 싫을 때 지금처럼 뭐를 뭐로 나눴는데 뭐 나머지가 얼마다. 그럼 너희가 몫은 알아서 문자로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얘를 뭐로 쳐다봐야 돼? 항등식으로 쳐다보고 풀어야 돼. 그 항등식을 풀어주는 솔루션은 몇 개야? 이 두 개란 말이야. 그 얘를 딱 봐봐. 얘를 딱 봐봐. 얘를 딱 봐봐. 얘 같은 경우는 문자가 몇 개야? 두 개네. 하나만 놓자. 이렇게. 이러면 이제 어때? 대입할 수치가 몇 개가 있어? 한 개가 있죠. 1을 대입하면 되죠. 1을 대입하면 문자 A 하나를 찾을 수 있죠. 자, 이 항등식이라는 단원의 제목이 정수리에 뭐라고 써있어? 항등식과 미정계수죠. 제목에도 미정계수가 들어가. 왜? 항등식은 전부 다 못 찾는 문제라고? 미정계수 찾는 문제거든. 미정계수가 뭐야? 정해지지 않은 계수. 얘는 정해졌지 1. 얘는 정해졌지 5. 이게 안 정해졌잖아. 이게 안 정해진 계수, 미정계수. 이런 거 찾는 거야, A. 그 양변에 1을 대입하면 답이 나와. 그럼 또 이렇게 나왔어. 얘로 나누면 몫은 뭔지 모르지만 나머지가 이거래. 이렇게 너희가 써. 그럼 대입할 숫자가 몇 개야? 두 개가 있죠. 문자 몇 개야? 두 개가 있죠. 1하고 2를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1 대입해.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2 대입하면 이거 싹 다 없어지고 식이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오잖아. 여기 하면 되겠지. 이거는 개나 소나 돼지나 다 풀어 얘들아. 왜? 식의 개수랑 문자의 개수가 똑같이 나오면 누가 못 푸냐?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와 얘들아. 그지?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식의 개수보다 문자의 개수가 더 많은 이런 형태의 문제를 낸다고. 왜? 그래야지 너네가 못 푸니까. 식은 예를 들어서 두 개인데 문자가 세 개야. 뭐 식은 한 개인데 문자는 두 개야. 그럼 풀 수 있어 없어? 이러면 못 풀어. 못 풀어. 그러면 이 문제를 출제자 입장에서 식의 개수를 줄여주는 가장 간단한 쉬운 방법은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문제야.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야. 얘로 나눴대. 이제 나머지가 이거래. 그래놓고 A, B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럴까? 미정계수를. 그럼 너희가 이렇게 식을 세울 거 아니야. 얘로 나눴어? 그럼 몫이 이거야? 나머지는 이거야. 그지? 어때? 대입할 숫자가 몇 개야? 한 개야. 근데 문자는 몇 개야? 두 개가 나온다니까, A, B가. 이해되니? 이해되지? 그럼 이제 니네가 이제 못 풀지. 왜? 이걸 풀려고 한번 해볼까? 재현을 해볼게. 너희가 이걸 풀 때 어떻게 푸느냐면 너희 당연히 제일 먼저 뭐를 해줘?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겠지. 1을 대입을 하면 하고 식이 하나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식이 하나야. 문자는 두 개야. A, B야. 식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보통은 이 식을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새로운 식을 찾으려고 얘를 쳐다보고 있어. 주었다 깨놔도 식이 안 나와. 얘는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해. 나온 식을 가만 놔두면 된다 안 된다 얘를? 안 된다.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바꿔주고 요 놈을 여기에다가 다시 재대입을 하는 거야. 그 재대입을 하는 걸 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부를 거냐면 다시 재사용한다 해서 식을 재탕한다라고 부를 거야.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고. 재탕하면 앞으로 이제 이거라고. 얘를 다시 여기다 재탕을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양변에 x-1이라는 공통인수가 발견이 돼. 발견이 한 번에 안 되면 찾으려고 노력이라도 해.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대입해주면 x-1이라는 공통인수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안 보이잖아 솔직히 니네. 그치? 안 보이지? 얘를 이쪽으로 넘겨. 다.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럼 너희가 의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무조건. x-1이라는 공통인수가 발견이 될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찾니? 찾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얘를 직접 나눠보거나 아니면 조립제법. 얘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이거? 보나마나 x에다 1 대입하면 이 식은 0이 돼 얘들아. 보나마나. x에다 1 대입해봐. 0이 되니? 0이 되지? 그럼 조립제법 할 수도 있죠. 직접 나눌 수도 있죠. 아니면 x좌불용 인수분해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지? x좌불용 인수분해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가 편하니 이제는? x좌불용이 편하면 이게 제일 편하죠. 이게 보이면. 근데 이게 안 보이면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제곱이 아니라 만약에 3차면 이게 3차면 그때 조립제법 해야지 이렇게. 조립제법 해 그냥 이렇게. 여기 나오잖아 이거. 이렇게. 그러면 드디어 약분해줄 수가 있죠. 공통인수가 보이니까. 그지? 지금 뭐 한 거야? 재탕한 거야. 1 대입한 식에다가. 재탕을 해서 x-1이라는 공통인수를 발견을 무조건 해야 돼. 그 다음에 소거를 해줘. 그러면 새로운 식이 나오지. 뭐가 나와? 얘는 여기다 써볼게. 이것만 남았고 오른쪽은 이것만 남고 그 다음에 이것만 남는 거잖아. 약분을 하니까. 그럼 이제 여기다가 새로 다시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야. 다시 x에다가 이제 1을 다시 재대입을 해주면 얘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라고 AB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야. 됐니? 모자란 식을 커버를 했지 하나 더. 그지? 모자란 식을? 이게 바로 식의 재탕인데 식의 재탕은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완전 제곱으로 나눠. 왜? 완전 제곱으로 나누는 순간 무조건 식이 하나가 부족하게 돼.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너희는 이거 식 재탕 문제구나. x에다 일단 1을 대입해서 식 하나를 찾고 이걸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안 돼. 나온 식을 다시 재탕을 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돼? 양변에 x-1이라는 공통인수를 만들어서 소거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야 되는 거야. 소거를 해준 다음에 다시 이제 x에다 1을 대입하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식을 하나를 더 찾을 수가 있어. 됐니? 이해되니? 여기까지가 식의 재탕이야. 개수종합은 너무 길어서 지금 설명 안 할 거야. 이건 나중에 집에서 보고. 재탕을 이용하는 문제가 어디 나오냐면 56페이지에 보면 기본 문제 3-5번에 2번 정석. 기본 문제 3-5번에 2번. 워크북으로 봐도 돼. 3-5번에 2번. 3-5번이면 어떻게 있을 거 아니야? 3-5번. 에 2번. 보여? 3-5번에 2번 보여? 보이죠? 이게 재탕 문제야, 얘들아. 알겠니?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이거 좀 풀어보자, 우리.